안녕하십니까, 군함국입니다. 자, 오늘 짤강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풀이 계속 하는 거고요. 역시 첫 번째 과목인 조선공학 일반 20문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선박계산 과목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그 선박계산 관련된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횡메타센터 높이 GM에 관련된 문제들을 오늘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의 폭을 증가시킬 때 증대되지 않는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횡메타세타 반지름 BM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분의 IT라고 했죠. 선박이 밀어낸 물의 부피 배수 용적입니다. 배수 용적 분의 선박의 수선면의 2차 모멘트입니다. 선박 수선면의 2차 모멘트의 식은 12분의 L B 3승이라고 했고요. 즉 선박의 폭이 증가하면 선박의 폭 B가 증가하면 BM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복원성의 범위라고 했습니다. 복원성의 범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GZ하고 아주 관련이 깊다고 했죠. 그쵸? GZ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박의 횡복원 모멘트라고 했죠. 자, 선박의 횡복원 모멘트는 선박이 똑바로 떠 있을 때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가 선박이 기울어지는 걸 수선면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GZ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GZ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선박이 기울어진 각도 파이라고 하고요. 요 세로축을 GZ라고 했을 때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는 GZ가 없다가 예를 들어 뭐 선박이 10도 기울어지고 20도 기울어지고 30도 기울어지고 하면 GZ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GZ가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GZ가 결국에는 0이 돼서 음수가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5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선박은 50도까지 기울었을 때는 GZ가 양이니까 바로 서다가 50도가 넘어가는 순간 선박이 전복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복원성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성의 범위는 당연하게도 선박의 폭이 커지면 복원성의 범위는 증가합니다. 왜? BM, 횡메타센터 반지름이 커지니까 GM도 커지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복원성의 범위도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심의 높이를 보겠습니다. 부심은 뭐라고 했어요? 요 선박이 밀어낸 물의 부피의 부피 중심이 바로 부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심의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 선박의 폭이 아무리 커져도 부심의 높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심의 높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다입니다. 예. 메타센터 높이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GM은 KB 더하기 BM 마이너스 KG라고 했죠? BM이 커지니까 GM도 커집니다.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오네요. 자, 길이 10m, 폭 2m, 홀수 1m의 균질한 직사각형 단면 주상선의 종 메타센터 위치 KML은 약 몇 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 메타센터 위치라고 했어요. 종 메타센터 위치는 종 메타센터 높이가 있었죠. 종 메타센터 높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K가 아닙니다. 종 메타센터 높이는 GM을 말하는 거고요. 종 메타센터 반지름은 BM을 말하는 거고요. 종 메타센터 위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KM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몇 미터인가? 어떻게 계산해요? KM은 KB 더하기 BM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정면에서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자, 흘수가 몇 미터라고 했어요? 1미터라고 그랬죠. 흘수가 1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력 중심은 딱 여기 중간에 있겠죠. 즉 KB는 0.5m입니다. KB는 0.5m가 되고요. 다음 BM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BM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분의 IT가 아니죠. 다시 쓰겠습니다. BM은 정확하게 쓸게요. BML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분의 IL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종 메타센터 위치라고 했죠. 횡 메타센터 위치가 아니고, 그쵸? 횡 메타센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선박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울어졌을 때 발생되는 메타센터 요거를 MT 횡 메타센터라고 하고요. 이 선박을 측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길이에요. 이 선박의 길이 L이고요. 이 선박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 이 선박이 이렇게 종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선박이 피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발생되는 그때의 메타센터를 종 메타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 메타센터 위치 KML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BML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때는 IT가 아니고 IL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선박이 직육면체 선박이 밀어낸 물의 부피는 L, 선박의 길이 곱하기 B, 선박의 폭 곱하기 선박의 홀수 LBT 분의 자 IL을 계산해야 됩니다. IL 어떻게 계산하죠? 이 선박을 위에서 봤을 때 이번엔 위에서 본 겁니다. 그때 이 선박의 폭이 B가 되고 이 선박의 길이가 L이 되죠.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직사각형의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종메타센터니까 요 선박의 회전축, 그쵸? 이 선박의 회전축이죠. 요걸 기준으로 이 수선면의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BL 삼승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이 12분의 BL 삼승을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값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초기 복원력이 큰 배를 설계하고자 할 때의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초기 복원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초기 복원력은 GM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 복원력은 GM하고 즉 횡 메타센터 높이하고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GM을 높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GM 계산하는 거는 KB 더하기 BM 마이너스 KG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흘수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흘수를 작게 하면 요 BM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분의 IT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IT, 여기서 지금 횡 메타센터입니다. 초기 복원력. 일반적으로 복원력이라고 하면 횡 메타센터, 전부 횡 방향의 복원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직전 문제에서는 특별히 종 메타센터라고 종이라는 말을 특별히 붙였죠. 그러므로 IL을 계산한 거고 KML을 계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복원성이나 GM이나 메타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전부 횡메타센터 높이라고 횡 방향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흘수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되죠? 흘수를 작게 하면 당연히 선박이 밀어내는 물의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BM이 커지겠죠. 즉 GM도 커지겠죠. 흘수를 작게 하면 복원력이 커지는 게 맞습니다. 상부 구조물을
가볍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상부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 위에 있는 구조물을 상부 구조물이라고 해요. 요걸 가볍게 하면 무게중심이 원래는 여기 있다가 얘를 가볍게 설계하면 무게중심이 더 낮아지겠죠. 만약에 얘가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라면 무게중심이 높이 갈 거예요. 그렇죠. 즉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타센터는 여기 있는데 GM이 요 GM의 길이가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GM이 커지잖아요. 그쵸? 즉 상부 구조물을 가볍게 하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므로 kg가 작아지므로 백이니까요. GM이 커집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가능한 선박의 폭을 넓게 하면 이 수선면 2차 모멘트가 증가한다 그랬죠. GM이 커집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상부 구조물의 높이를 높게 하면 상부 구조물의 무게중심이 올라가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선박 전체의 무게중심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GM이 작아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용골 상면부터 부심까지의 높이 KB, 부심에서 메타센터까지의 높이 BM, 선박의 중심 높이를 KG라고 할 때 메타센터 높이는 메타센터 높이 뭡니까? GM이죠? 계속 이야기했죠? GM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KB 더하기 BM-KG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길이 100m, 폭 15m, 흘수 1m인 균질 직사각형 단면 주상선의 흘수가 여기 균질 직사각형 단면 주상선 아까도 똑같은 문제 풀었죠? 예, 직육면체 선박입니다. 직육면체 선박이에요. 이 흘수가 2m로 변할 때 원래는 1m일 때 흘수 t가 1m였는데 흘수 t가 2m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횡 메타센터 높이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GM이 어떻게 되느냐? 즉 GM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배의 횡 메타센터 높이는 횡 메타센터 반지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GM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 GM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GM이 메타센터 반지름 BM과 같다고 했죠. 즉 BM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횡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횡방향 값입니다. 종방향 값은 무조건 앞에 종이라는 말을 붙여 놓습니다. 예. 자, 메타센터 반지름 BM 계산하면 되죠. BM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BM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분의 I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L, B, T죠. 분의 IT는 12분의 L, B 3승이 됩니다. 몇 번 반복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직접 풀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선박계산 짤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LBT 주어졌죠? LBT 주어졌죠? 그 다음에 12분의 LB 3승 LB 다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흘수가 2m로 변했을 때도 역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4개 중에서 계산하면 값이 나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려보면요. 자, 보세요. 이 선박의 길이나 폭은 변하지 않죠. 아무것도 안 변하는데 지금 뭐만 변했어요? 흘수만 변했죠. 그런데 이 흘수가 원래는 1m였는데 몇 미터로 변했다고요? 2m로 변했답니다. 즉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흘수가 1m에서 2m로 변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BM 값이 딱 절반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원래 BM 값에서 딱 절반이 된 것만 보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길이 30m, 폭 8m의 상자형 선박이 흘수 1m로 떠 있다. 이 선박의 횡 메타센터 반경, 횡 메타센터 반지름 뭐죠? BM이죠? 네, 횡 메타센터 반지름은 몇 미터인가? 디스플레이스분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볼륨 분의 IT, 상자형 선박이니까 LBT 분의 12분의 LB 3승입니다. 자, 요거 계산해보면 길이 L 나와 있고요. 폭 B 나와 있고요. 홀수 1 나와 있죠. 계산하면 요 4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잠수체는 뭐죠? 수선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선박이 아예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잠수체니까요. 뭐 잠수함 같은 게 되겠죠. 당연히. 선저에서 메타센터까지 길이 km. 자, 여기 k가 있습니다. 여기 k가 있고요. 메타센터까지의 길이 km. 메타센터까지의 길이 km 값과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건 메타센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메타센터라는 것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선박의 부력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박의 부력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부력은 당연히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부력이 작용하는 선을 부력 작용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박이 아주 약간 기울었습니다. 아주 약간. 좀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아주 약간 기울었는데 이걸 좀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부력 중심이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걸 B1이라고 하겠습니다. B1. 그랬을 때 이때의 부력 작용선은 변화된 수선에 직각하게 부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지점을 메타센터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번 보실까요? 잠수체입니다. 잠수체가 있으면 이 잠수체의 부력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부력 중심은 부피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직육면체 선박을 기준으로 하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이 직육면체 선박의 정가운데에 부력 중심 B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박이 기울었어요. 이 선박이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뭐 수선면을 이렇게 기울여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선박의 부력 중심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선박은 이미 원래부터 다 잠겨 있었고 이 기울기가 이 수선면의 기울기가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선박의 잠긴 부분, 즉 밀어낸 물의 부피의 중심은 여전히 똑같겠죠. 똑같은 만큼 밀어냈으니까. 즉 선박이 기울어진 이후에도 부력 중심의 위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원래 부력 중심에 작용하는 부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이 수선면에 직각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박이 기울어졌다. 즉 이렇게 수선면을 기울였다라고 하면 부력 중심은 이동하지 않아요. 똑같은 곳에 작용을 하지만 단 부력이 작용하는 작용선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선박이 기울어졌으니까. 수선면이 기울어졌으니까. 자, 어때요? 선박이 기울어지기 전의 부력 작용선과 선박이 기울어진 후의 부력 작용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메타센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때요? 메타센터는 부력 중심하고 위치가 같죠. 예. 그래서 잠수체에서 선저에서 메타센터까지의 길이, 요게 K죠. KM의 길이는 뭐하고 같습니까? KB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선저에서 부심까지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